시간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. 해서 이제 충령이 왕이 됩니다. 그리고는 이제 바로 놀랍게도 이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를 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게 훈민정음입니다. 1446년에 이제 완성이 된 거죠. 훈민정음은 발성기관의 모습을 본따서 자음을 만들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얘기가 바로 이 해례본에 담겨 있는 겁니다. 어금니 소리 글자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. 혀소리 글자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. 입술 소리 글자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다. 요거는 이제 한자도 입구자는 네모죠. 거오. 그죠? 네, 맞아요. 예. 어떤 분들은 입이 왜 네모야 타원형이지. 이걸 또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동그랗지. 네. 동그랗잖아. 이걸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입구자 한자에서도 네모로 쓰는 네모가 것처럼 네. 바로 이제 입 모양을 이제 미음으로 이렇게 이제 형상화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무슨 문창살에서 이렇게 보고 글자를 도안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소리가 나는 그 발성기관의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.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요. 일본의 그 노마 히데키라는 그 한글학자가 있습니다.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정말 경악할 기술이다. 이 소리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?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글자로 형상화한 겁니다. 글자로 만들어낸 거예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소리, 발성기관에서 나는 소리, 이 소리를 글자로 만들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?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세종의 천재성이 있다고 봐요. 이 훈민정음은 자질문자라고 합니다. 자질문자. 이 자질문자라는 건 뭐냐면요. 그러니까 어떤 그 음성적 그 성질, 특징이 그 글자의 형태에 드러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면은 이게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 물론 영어 알파벳 A를 보면 이미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게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 알죠. 네. 그죠? 그렇지만은 같은 소리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이 영어 알파벳에는 없습니다. 근데 한글에는 있어요. 그러니까 기역은 우리가 이제 어금니 소리 그 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성적 자질을 갖고 있어요. 그라는. 그런데 기역이 비슷하게 생겼죠. 네. 기역과 비슷합니다. 그래서 저게 같은 음성적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하고 발음할 때와 그하고 발음할 때 전혀 입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예. 물론 소리는 거칠어지죠. 그렇지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. 그 음성적 성질이. 그리고 쌍기역도 마찬가지예요.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한글은 저 세 글자가 비슷하다. 그리고 저 비슷한 세 글자는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훈민정음 창제는 아주 그 비밀리에 이루어진 작업입니다. 왜 그러냐면 옛날에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신료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. 의논을 해서 신료들이 반대하거나 그러면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공표할 경우에 분명히 반대가 있을 거라고 이분은 예상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비밀리에 이 창제 작업을 이제 하신 거죠. 세종실록의 이제 1443년 12월 30일 기록에 훈민정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나옵니다. 이달의 친히 임금이 언문 28자를 만들었다. 그러니까 이미 만든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. 원래 이 실록에는요, 임금이 한 얘기, 또 임금이 하는 일, 이런 게 다 적힙니다. 그런데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. 예. 아니나 다를까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. 바로 이제 집현전의 부제학이었던 최만리를 위시한 집현전 학사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. 집현전. 네. 그때 반대하셨습니까?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. 그렇습니까? 예. 그 최만리 부제학께서 이제 앞장을 서시고. 최만리라는 인물과 네. 사실은 그 집현전에 김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. 예. 이제 제가 김문이라는
인물을 역할했고요. 최만리와 김무는 한글 창제를 끝까지 반대했었어요. 그렇죠. 네. 예. 그래서 왜 반대하셨습니까? 네, 제가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왜죠? 말씀해 주세요. 제가 아니, 아는 예, 드라마 상에서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을 네. 겁니다. 예. 최만리와 김무는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네. 거였었어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 네.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. 그 최만리 그 반대 상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. 이건 4대 모하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세 문자를 만들고 이런 걸 쓰는 것은 중국을 섬기는 일에 어긋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는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죠.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는 것은 다 오랑캐라는 거예요. 우리는 한자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오랑캐 짓을 하냐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이것은 여론을 무시한 독단이다. 독재라는 겁니다. 왜? 왕이라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신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혼자 이걸 만들었다.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이제 그런 점까지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아주 강하게, 아주 거세게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거죠. 저 어렸을 때는 이 훈민정음은요,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창자했다. 이렇게 배웠습니다. 어렸을 때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.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. 이제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, 연구자들께서 이 밝힌 진실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세종 혼자 창제한 것이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근거가 이 세종이 이제 최만리 그 반대 상소를 반박할 때, 이때 이 세종이 이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했다는 그런 어떤 그 증거를 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.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? 사성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?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? 이 최만리 부제학이면요, 이 엄청난 그 당대 학자고 석학입니다. 이 집현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전국에서 아마 1, 2등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집현전에 들어갔을 겁니다. 그런데 다 유학자입니다. 예, 성리학자. 그러니까 이제 이 유학에는 정통한 분들이에요. 그렇지만은 언어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아니냐. 이렇게 아주 그 세종이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. 그럼 반면에 뭐냐?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이 언어학 전문가로서의 그 이 세종의 자신감,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집현전 학사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세종이 언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기간이 있어요. 그리고는 이제 이 훈민정음, 이 해례본이라는 훈민정음이라는 이게 완벽한 이 해설서가 만들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해설서를 만드는 작업, 해설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임금이 만든 글자가 이게 좋은 건지, 정말로 쓰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연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 뭐냐면 이제 책을 만들죠. 그래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지기 벌써 1년 전에 이제 용비어천가가 나오는 거고, 원해본으로. 그리고 나서 뭐 월인청강지곡이라든가 또 이제 석보상절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언해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이런데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